계절이 이제 바뀌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옷 정리를 또 해야 될 그 네.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벌써 생각만 해도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상황인데 요 계절 바뀔 때 옷 정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계절별로 옷을 체인지 해야 돼. 이 생각부터가 저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도 체인지 작업을 하지 않게끔 그걸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러려면은 옷장이 한 되게 여유가 그쵸. 엄청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옷장이 많아야 되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통 안방에 옷장이 한 4통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여는 게 4통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불도 또 맞아요.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불이 위아래 다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0평인데 지금 옷도 수납이 안 되는데 이불이 위아래 다 차지하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불을 한 칸으로 줄여야 되지 이불이 많은 않을까요? 거다. 예, 거기에 뭐가 있냐면 결혼할 때 이제 혼수로 받은 덥지도 않은 모카솜 이불, 비싸다는 이유로 솜을 튼다고 계속 두는 이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 가는데 한복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거 언제 입으실 거죠? 앞으로도 안 입을 것 그쵸. 같아요. 왜냐면 내가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을 촌스러워요, 남의 결혼식에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신부인데 내가 신부 옷을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단지 그냥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에 한 번 내 결혼식에 내가 산 건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옷장에서 나와야 돼요. 버리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든 어차피 그 물건은 내가 지금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옷장 공간은 내가 매일 입는 옷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꺼내서 다른 공간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최대한 거는 공간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거는 옷은 정해져 있어요. 뭐 밍크, 코트, 그죠? 그리고 자켓, 블라우스, 남방, 정장용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거를 걸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코트도 다 못 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면 그 집은 수납이 적은 게 맞아요. 그럼 제가 수납을 늘려드려요. 그러니까 늘린다는 건 행거가 됐든 수납장이 됐든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자, 계절별 체인지라는 건 뭐예요? 계절로 들어가고 계절별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표를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옷장을 가진 만큼 여기서 유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를 먼저 명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대표님, 제가 물건이 많은 거예요? 그냥 물건의 개수 1000개라서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고 당신이 사는 공간에 집중하셔야죠. 당신의 생활을 보셔야죠.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죠. 체인지를 한다는 거는 또 물건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또 산다니까요. 세일할 때 또 사나요. 패딩, 검정 패딩 있는데 또 가서 또 사는 거예요. 디자인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검정 바지가 10몇 개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옷은 끊임없이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계절마다 체인지 작업을 하지 말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걸 딱 가지시고요. 만약에 계절별로 한다라고 하면 패딩과 니트 정도만 접었다 폈다. 그래서 저는 리빙박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네네네. 부직포로 네. 된 거. 그거 가정집에 내가 2인 가족이면 2개면 너무 좋고 너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4개 정도가 맥시멈인 거예요. 거기에 니트와 패딩만 접어도 면티 20-30장을 충분히 걸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체인지 작업을 하셔야지 정장 바지도 여름 건 다 빼고 정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저는 정리를 원래 못해요라고 그러시거든요. 못하지 않으세요. 물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 생각했을 때 일단 옷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뭐 새로 사는 건 그렇다 치고 네. 이제 있는 거 중에서 이거를 그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걸 이제 좀 정리를 줄일 수 이제 있을까요? 하셔야죠.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분류. 명확하게 분류죠. 옷장을 딱 여셔서 옷장에 두지 말아야 될 물건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 선풍기 넣으시는 분, 어떤 분 앨범 넣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옷장에 수납하지 말아야 될 물건을 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빈 옷걸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옷걸이의 두께만 좀 조정해도 공간이 생겨요. 어깨에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꼭 지켜야 될 거 남자들 양복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수를 해줘야 돼요. 어깨가 망가지니까. 근데 여성용 자켓 요즘에 이 뽕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조금은 좀 얇은 옷걸이를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버리는 걸 먼저 집중하시지 말고 그냥 두신 상태에서 옷걸이만 두께만 조정을 해요. 그럼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하루에 그 옷장에 있는 물건을 딱 꺼내서 분류를 쫙 해서 청바지, 면바지, 쫄바지, 기모바지, 수면바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질려요. 그쵸? 생각보다.
가디건, 폴라, 볼레로, 라운드, 브이넥, 뭐 여름용 니트도 있고 겨울용 다 그걸 다 못 하세요.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꺼내 놓고 지친다니까. 그래서 이걸 무턱대고 꺼내는 것도 아닌 거고 오늘은 비닐만 좀 뜯어내자. 세탁소 비닐 먼지 탄다고 두시는데 사실 옷장 안에서도 먼지가 끼는 게 맞는데 세탁소 비닐에 오히려 정전기 때문에 먼지가 더 달라붙어요. 이 옷은 먼지가 안 붙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옷이 또 먼지가 붙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비닐 때문에 옷이 잘 안 보여요. 그럼 또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많이 거세요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걸면 어깨 늘어나잖아요. 그럼 안 걸면은 접으면 구겨지잖아요. 또 못 찾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선택을 할 건지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집을 해본 결과 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거는 게 그나마 보이니까 입으시더라는 맞아요. 거예요. 자켓을 쫙 한 20개 걸어놓으면 자켓 맞네. 부터 시작하면 덜 사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버릴 걸 또 보시는 게 아니라 비닐 뜯고 비옷걸이 빼고 옷장에 두지 말아야 될 물건들 다 빼요. 그럼 공간이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바지 집게거리도 생각보다 이 머리가 되게 커요. 이 위에 집게 이거 작은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바꿔도 공간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옷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걸린 거에서 청바지는 청바지, 면바지는 면바지, 정장은 정장 자꾸 모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모았다가 다시 분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모으질 않으세요. 자꾸 정리한 다음에 서랍 열어 자꾸 개시거든요. 근데 개는데 거기에 반팔티, 긴팔티가 다 섞여져 있어요. 접는 순간 깔끔하지만 많이 넣지만 못 찾아서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는 게 우선이 아니고 지금 걸어져 있는 옷, 왜냐면 우리가 걸어놓은 옷은 그나마 비싼 옷을 걸어놨거든요. 그러면 거는 옷에 먼저 집중을 하셔서 그게 먼저 타겟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유를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절별로 나는 옷을 계속 체인지하지 말자.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동안에는 계절별 체인지 안 하면서 옷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럼 옷을 줄여야 되겠네가 가죠. 그러면 사실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정장도 자주 입으시지만 보통 주부님들은 정장 잘 안 입으시고 거든요. 근데 계속 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장을 좀 줄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이는 것도 무턱대고 줄여야 돼가 아니라 나 요즘에 예전에는 내가 뭐 스튜디오스였고 뭐 옛날엔 난 강사였고 나 옛날에 탤런트였는데 지금은 난 가정주부야. 그럼 어떻게? 그런 옷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난 싸구려 면티지만 난 이게 나한테 중요한 옷이에요. 그럼 저는 그게 걸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은 비싼 옷은 걸어놓고 싸구려 옷은 다 접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매일 입는 옷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입으니까 잠옷 걸어놔야 돼요. 접기 되게 힘들잖아요. 매일 입는다면 모든 잠옷을 걸어놓을 수 없지만 내가 매일 지금 입는 잠옷이라면 힘이 없고 쓰러지고 후들후들 거리잖아요. 그건 걸어놔야죠. 이런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전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거는 공간이에요. 근데 주부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옷장을 사실 때 선반영을 되게 많이 사요. 많이 넣을 수 있고 쟁일 수 있으니까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걸 선택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그 선반에서 쌓이는 옷들이 잘 못 입으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리빙박스에다가 이제 네. 패딩 같은 건 넣잖아요. 네. 근데 겨울 코트 같은 코트는 거는 걸어 어떻게? 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1년 365일 걸어 놓으셔야죠. 그렇다면 지금 어른들 옷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또 이제 있는 경우는 네, 또 네. 아이들 옷은 또 어떻게 좀 맞아요. 정리를 해야 될까 또 고민이실 것 아이들 같아요. 옷이 또 작다고 또 그렇게 접으시고요. 아이들 방에 아예 옷장을 안 넣으세요. 아이들 옷은 작아, 아이는 작으니까 옷을 뭘 걸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이들 옷이라서 걸어야 돼요. 이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봄에 입었던 옷을 만약에 깜빡 입고 안 입히면 가을에 못 입혀요. 맞아요. 커서. 그리고 회사마다 100 사이즈라도 다 틀려요. 특히 수입 옷은 더 틀려요. 걸어놓으면 저는 밑에를 이렇게 보거든요. 사이즈가 같은 100 사이즈라도 면티 사이즈가 다 틀려요. 그러면 거기서 작은 거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먼저 소진시키셔요. 사실 그게 알뜰함이거든요. 이거를 안 버리고 싼 거 사는 게 알뜰함이 아니라 저는 집에 있는 물건을 알뜰하게 쓰는 거, 너덜너덜하게 쓰는 게 저는 알뜰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저는 명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저는 명품 같은 거 안 사요. 저 비싼 거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싸구려를 너무 많이 사세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게 갈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버리는 거는 뭐냐면 전 그래요.
뭐 모든 물건이 그렇죠. 유효 기간 지난 건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옷은 유효 기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물건을 버리는 거가 힘든 거는 다 공통점이에요. 그거는 아주 당연해요. 왜냐면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언젠가 쓸 것 같으니까 또 버리고 나면 또 쓸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거든요. 근데 그러고 살기에는 우리 집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사를 왔고 인테리어도 해본 경험도 다 있으시고 창고 있는 집으로 다 이사해본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자,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럼 뭔가를 버리는 건 맞아요. 옷이 많은 것도 알거든요. 그러면 자, 순위를 정해야 돼요. 사이즈 안 맞는 걸 자꾸 살 빼서 입으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예, 이게 저도 이상하게 이게 몸무게는 비슷한데 이 팔이 끼더라고요. 이게 체형이 바뀌나 봐요. 아, 너무 공감해요. 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나한테 사이즈 안 맞는 옷은 이젠 버려도 되지 않냐? 이거는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처럼 유효기간이 지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년 동안 안 입은 옷, 사실은 그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마 50% 더 이상 버려야 될지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1년 동안 안 입은 옷을 버려라 하는 거는 사계절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입었다는 거는 내년이 돌아와도 안 입을 가능성이 많으니 정말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시간이라는 걸 규제해서 버려보세요라고 제안을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리 초보고 이제 정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버리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 이제 또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버리기까지는 했는데 또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옷을 좀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입어본 지퍼가 안 올라가면 사실은 그걸 또 수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롱코트를 잘라서 리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반코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대까지 가서 비싸게 되게 전문 업체에서 했는데 이 주머니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 절대 리폼하지 말아야지.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입을 옷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많으면 못 찾아서 못 입어서 지금 필요한 것도 못 쓰잖아요. 그럼 이제 줄여야 된다. 그럼 버릴 기준 사이즈 안 맞는 거부터 버리자. 그리고 이런 옷 있어요. 불편한 거 있어요. 있어요. 네, 뭔지 모르게 자꾸 뭐 니트 입을 자꾸 가려운 거 입고 아마 아실 거. 근데 비싸다는 이유로 못 버리거든요. 한 번 더 입고 버리겠다고 못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먼저 버리시고 1년이든 3년이든 그건 나의 기준이라서 내가 지금 정리를 처음 시작했어. 난 5년 전에 산 거는 일단 버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 단계가 사실은 필요해요. 이게 모든 사람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리 고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하러 갔을 때 저도 긴장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리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의뢰를 해서 그렇죠. 컨설팅을 받는 더 거예요?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지만 2% 부족한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 사람은 정리 효과를 알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된 환경은 자기가 얼마나 편안한 걸 알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다 그분들도 일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다 시간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든 뭐든 옷이든 뭐든 많으면 어차피 기억을 못해요. 그거는 무조건 정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전문가가 와서 정리를 해도 물건의 임계점이 넘어서면 어차피 내가 기억을 못해요. 결국 내가 정리해봤자 또 못 찾아서 못 입을 바에는 자, 이제는 버릴 거를 이제 버리자. 그거를 이제 결심하셔야죠.